자,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장요근이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평로라에서 하려고 하는 트레이닝의 방향은 어떤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회전체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미난 게 모래주머니 페달링이라고 있습니다. 말목에 모래주머니를 한 1kg씩 차보십시오. 그러면 2kg가 증대됐는데 뭐 어필이나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평지 중에서는 속도가 더 빨리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근지구력이 좋아지고 관성, 그러니까 회전력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모래주머니 차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 차고 360도를 돌려보시면 페달이 굉장히 안정화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현상, 즉 관성이 확보되니까 이런 자세들이 잘 만들어져서 장거리 탈 때도 이 회음부 충격이라든가 손절,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후방으로 가서 손저림이나 이런 부담 같은 거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 모래주머니 발목에 한번 차고 해보십시오. 360도 균형 있는 페달링을 해내자 하는 거고, 이제 장요근의 운동 트레이닝 중에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이 외발 페달링인데요. 외발 페달링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제일 어렵죠. 이 구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구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만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어필 5% 이상의 그 조건에서도 외발 페달링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완성된 겁니다. 요 장요근을 좀 더 단련하기 위해서, 이 장요근을 단련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특별히 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래주머니 차고 계단 밟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계단 밟기 때 걷어 올리면 때 이 조건이 요 장요근과 대퇴직근 요 걷어 올리는 요 근육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로라라고 했는데, 고정로라, 평로라 말고 고정로라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르몽드랑 레벅스 이게 다 이런 유체 저항을 중심으로 한 뭐 소음도 크고 뭐 문제는 있지만은 사실 여기 나오는 일반 그 로라들은 제가 특히 탁스네오 같은 경우는 관성도 기본 간성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모래사장의 페달링 아십니까 여러분? 훅 밟으면 여기서 푹 빠지죠.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푹 빠지죠. 예? 이게 모래사장 페달링 나오는 겁니다. 만약 겨울에 이걸로 트레이닝을 하셔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근육의 에너지 저장고의 저장 상태가 필드랑 다르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트레이닝을 했는데 다시 필드로 가버리면 여기는 비어 있어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트레이닝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이래 돼요. 그래서 체링 경기 하시는 분들 로라 타고 겨울에 동계 트레이닝을 하셨다고 하는데 봄 되면 리셋 되더라 하는 말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뭐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갖고서 한번 외발 페달링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심지어 손 놓고도 케이던스 한 150, 160 놓고 한번 타보십시오. 손 놓고 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원형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 트레이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 세계적인 선수들도 경기 전에 뭐 맨날 해왔던 게 밥만 먹고 했던 게 그 페달링인데, 경기 전에 왜 페달링을 하느냐, 워밍업도 되겠지만 그 감각 때문인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페달링 스쿨 같은 거 있다는 거. 페달링 스쿨에 꼭 가십시오. 자전거 샵에서는 그냥 정비나 뭐 부품들 사는 거고, 그리고 피팅도 자전거 샵에서, 혹시 자전거 샵에서 이런 르몽드나 이런 거 깔아놓고서 피팅하는 곳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지오메트리 피팅 같은 경우는 좀 하지 마세요. 뭐 의미 없습니다. 페달링이 확보 안 되면 피팅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피팅이 그렇게 중요하고 도사에서 피팅이 그렇게 중요하고 파워미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만 하는데 이거 소스 같은 거 도사에 나온 적 있습니까? 피팅 샵에 가라 뭐 이런 얘기는 나오도 나온 적 있냐고. 파워미터 이런 내용 분석한 거 보셨어요? 심지어 페달링이란 단어 한번 쳐보십시오.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페달링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달링이란 단어를 한번 거기 검색을 한번 쳐보십시오. 글 몇 개 나오는가. 업자들의 집단이다. 업자나 반업자 그리고 그런 매뉴얼을 얻는 게 마치 지식인 양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도사에 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도 이걸 옮겨오고 있어. 시속 40km 타니 뭐 초특급인 애들이 뭐 아유 1시간 독주 30km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돼요? 1% 돼요? 천만 1%도 안 되는데 99%는 어디에 있는데 물건만 팔려고 전부 다. 그러니까 뭐 흔들리면 자전거 시장이 들쑥날쑥거리고 이러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가야 될 방향의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샵은 조금 뒤로 빠져야 돼요. 자전거 샵 하시는 분들도 이 업계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 미세먼지다 뭐다 뭐 하면은 뭐 다 자빠라지고. 매뉴얼이 얼마나 쓰레기인데 지금까지 나온 매뉴얼들 다 쓰레기잖아요. 여러분 파워미터 볼 줄도 모르면서 파워미터 팔았잖아. 여러분 피팅하면서 크랭크 길이 언급 한 번 안 하면서 피팅 했었잖아. 제발 좀 빠져요. 여러분 선수들 이야기 좀 들으십시오. 뭐 김선호 코치가 얼마나 잘 이야기해줬어요. 크리스님도 얼마나 잘 이야기해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득세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수 출신도 이 사람들의 매뉴얼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 자기 이야기 아니면서. 근데 자기 이야기 하려는 사람들은,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가서 얼마나 쥐어 밟았는지 와 기가 다 빠져있어.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어떻게. 제발 샵들 좀 빠져. 지금 현재 자전거 판에 제가 샵은 좀 빠져라 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뭐 들리는지 몰라도 지금 제목에 칼을 꽂아놓고 떠드는 겁니다.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실내 바이크 트레이닝에서 이 로라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그 문제가 상당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체 저항인데, 그죠? 근데 로라가 좀 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거, 즉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관성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하는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모나크 바이크보다는 스핀 바이크보다는 우월한 관성 변화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항 방식이라는 거죠. 대부분 다가 그 자석에다가 철을 이용한 이제 자력을 이용한 방식이 있고, 자석과 알루미늄을 조합해서 나오는 와전류 방식이 있습니다. 그나마 얘는 속도에 따른 저항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 탁스 플럭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탁스 플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킵이 덜 일어나요. 그러면 이 구간에 이제 저항을 잡아준다는 거죠. 잡아주긴데, 문제는 이 구간에 저항을 잡아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출력이 확 올라가요. 이 구간에서 3시 전후에. 근데 문제 얘네들이 리브드 벨트를 사용했다. 리브드 벨트는 타이밍 벨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V형 벨트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때 스킵이 일어나요. 이거는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이게 뭔 소리냐 삑삑삑 소리, 그때 이제 벨트가 슬립이 일어나거든요. 슬립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타이밍 벨트를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간의 저항을, 그러니까 저항이 미끄러지지 않고 스킵하거나 슬립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저항 방식인데, 이 자석과 스틸 버저 자력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제 쇳덩어리에다가 자석을 갖다 붙여서 저항을 조절하는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뭐 별거 있겠냐 하겠지만, 저는 이 현상을 최악의 저항 방식이라고 꼽고 있고, 얘네들도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드럼 그 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G부터 하시려면 뭐 그 오락 개념으로 하시려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트레이닝 하신다는 거는 좋은 거죠. 하지만은 내용은 알고 하시라. 자, 그럼 이제 근본적 내용은 뭐냐 이거지. 왜 G부터 해요? 왜 G부터 하냐면, 뭔가 불편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필드에서 주행하는 거는 뭔가 편하고, 얘네들은 뭔가 불편하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지루함이 오는 거예요. 지루함의 근원이 뭐냐 이거지.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전거 필드에서 로드 같은 거 밟을 때 노면 보면서 밟으려고 그러면 어떨 때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때는 음악 듣고 가는 게, 페달링 하는 게 더 나아. 그럼 만일에 필드에서 주행하는 것처럼 모든 저항 체계가 관성과 유체 저항과, 그리고 이제 이 밟을 때마다 최대 출력 구간의 그 충격들이 있죠. 나름 이 충격들을 흡수해주는, 즉 이 충격에 의해서 자전거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렇게 좌우로 롤링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흡수하는 로라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흡수하는 로라가 존재한다면 G부터 안 해도 되지. 그냥 뉴스 틀고 아싸리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그 영상 속에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게 낫지. 시간 낭비 아니에요 G프트? 억지로 그 시간 내 가지고 G프트에서 남는 건 뭐 있어요? 성취감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운동했다 뿐이지.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한두 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밖에서 타는 것만큼 밟을 수 있으면서도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시각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실내 장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도 개발해 보십시오. 저도 하다가 지쳐있는데. 자, 이제 뭐 곁다리 이야기들은 풀어보면 주력 기업이, 그리고 뭐 타운체인님 같은 경우는 뭐 페달링이 교사실, 그리고 에너지 사용, 그리고 보충제 뭐 이런 거. 지금 현재 업계가 상당히 심각한 게, 여러분 만일에 뚜르 드 프랑스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스프라켓이 13, 15, 17, 19 이런 라인으로 뭐 지급됐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선수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30km를 항속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케이던스 90으로 밟고 있다 그러면 550에 19로 기어비가 세팅이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의 속도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17, 19, 21로 갈 겁니다. 선수들은 이거 절대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업이라 그러면 최고속과 어필 다운힐이겠죠. 이거 기준으로서 10일에 28, 11에 32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요. 이런 거 다 무시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이나 인간 출력이나 비슷한 게 있어요. 에너지 출력의 조건이 좁다는 거죠. 출력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변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 상식만 갖고 와 보세요. 자, 다시 17, 19, 21. 이 변속비는요, 공기압 60 psi의 깍두기 타이어에 그리고 차체는 10km 전후의 MTB가 갖고 있는 변속비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기압 100 이상이고 민자 타이어에 차체는 8km 전후 로드바이크에서 이 기어비를 쓰고 있냐고요. 지금 이런 거 하나 지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이게 뭐야? 99.9%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스타든 유튜브에서는 지금 떠들고 있는 게 99.9%는 지금 익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업계를 정말 살리고 싶어요. 자전거 샵 계시는 분들. 사람들이 즐기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게 뭐 시속 40km로 주행하는 그게 자랑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가요 지금? 이 바닥에 무슨 과학이 있어? 시마노 스램에서 과학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내고 앉았고 이걸 다 꼽아놨잖아. 자전거마다 나오는 출고하는 자전거마다. 네, 이제 뭐 새로운 보충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력기 여기만 나오면 막 머리 피가 거꾸로 돌아요. 당질 페달링, 이런 게 당질 페달링이고요. 즉 80% 선을 넘어서 버렸죠. 넘어서 버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당질 페달링이고, 80%나 70% 선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최대 지점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지질 페달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체계로 긁는 이야기.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이 영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관성, 즉 주행관성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이런 페달링에 대응하는데, 파워젤 같은 것도 하지만은 구연산 같은 거 꼭 챙겨 주십시오. 영어로 시트레사입니다. 그 에너지 체계예요, 아예. 그래서 보충제로서 구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페달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디젤 페달링에서는 이제 이 업계가 파워젤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젤 페달링에서는 BHB라든가 MCT 오일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포토네스터, 이런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 활용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제
BHB라든가 케톤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외인성이라서 당대사를 억제시키면서 지질대사의 그 조건을 확보해 줘 가지고 추가적 에너지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MCT 오일도 그런 영역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질대사, 그러니까 오메가3가 뭐 혈중 중성지방을 뭐 분해해 준다라고 하는데,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혈중의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아니라 근트리글리세라이드도 분해를 합니다. 오메가3가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활용을 해서 근트리글리세라이드의 고갈 사용과 고갈, 그리고 근 에너지들의 특징이 있죠. 과보상 효과 이런 걸로 해서 그 근육에 되도록이면 지방을 쌓아서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트레이닝 방법,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질 페달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접근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라이딩 생활이 정말 자기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조건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는 하지만 사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선을 딱 넘어서면 그 다음 봉착하는 거는 이쪽이거든요.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거. 그 중에 하나가 케톤이라는 겁니다. 케톤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케톤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또 지대합니다. 그 두뇌 활동이라든가 근육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케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있어도 간헐적 케토시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영역 지질 페달링에 들어가면 이러한 영역에 간헐적 케토시스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2-3일간은. 그걸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공복에 100km 정도를 달립니다. 오메가3를 이용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한 70에서 80km쯤 되면은 4.1고요. 그 4.1고 난 다음에 20-30km를 케톤체로 주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케톤체가 만들어지면은 지방 섭취를 이어가면서 한 이틀 정도 48시간 이상 케톤체를 유지합니다. 이 케톤 그 스님들 단식 기도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맑아지니 뭐니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케톤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윈도도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다 케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질 페달이 뭐가 좋은데 뭐 뚜르드 프랑스에 출전할 것도 아닌데 라고 하지만은 이 케톤의 맛을 보신다면은 아마 삶의 활력과 함께 뭐 당연히 뭐 체지방 감소나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또 뭔 말인가 하면, 이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까지 뭐 살 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운동을 해도 섭취를 줄여라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즉 그 섭취하는 에너지에 종속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향후에는 소비 에너지가 섭취 에너지를 종속시킬 것이다. 얘가 기본이 되고 얘는 부수적으로 될 것이다. 왜냐? 당장 여러분 케톤체 만드는데 약 일반인들이 케톤체 만드는 72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지질대사의 페달링을 하게 될 경우에 불과 4시간이면 케톤이 약 2에서 3몰 올라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케토시스로 접근했을 때 올 때는 5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제공될 정보일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뭐 타운 체이닝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게 하나의 부품인 양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타운 체이닝은 페달링입니다. 페달링이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 타운 체이닝을 이용하고 뭐 또 페달링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영역이 있고 뭐 그런데요. 실제로 기존에 나온 모든 타운 체이닝들은 눈으로 보기에 타운 체이닝들은 이런 팔자형 그래프를 취합니다. 어느 특정 구간에 강화시키면서 어느 특정 구간은 함몰되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또한 부품이 아니라 뭔 원리가 있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될 겁니다.